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하시코프의 공동 웨비나 시즌2 그 네 번째 세션 아차 하기 전에 안전한 CI, CD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또?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해도 질리지 않는 이 세레머니 정말 즐겁고요. 네. 오늘 어제 3편 세션 모니터링은 항상 옳지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거에 이어서 바로 다음날 진행할 세션이고 오늘 7월 16일 벌써 7월도 중간이 꺾였어요. 그죠? 네, 이쯤 되면 이제 다들 뭐 휴가 계획도 세우시고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뭐 지금 휴가 중이셔가지고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튼 뭐 오늘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좀 시원하게 느끼실 수 있게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좀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애드보케이트 송차은님 그리고 하시코프 시니어 솔루션즈 엔지니어 이규성님 두 분 참여해 주셨고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김상인 마케터입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조금 좀 추임새 넣는 식으로 제가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대화하는 형태 좀 재밌는 세션을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얼른 넘기겠습니다. 자, 창한님, 저희 오늘 어떤 내용 다루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차하기 전에 안전한 CI/CD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일단 이 안전한 CI/CD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CI/CD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걸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CI/CD, 즉 이게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인 통합, 그리고 Continuous Delivery, 지속적인 배포에 대한 약자로서 빌드, 테스트,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과 그리고 개발성 향상을 시킨다는 이점을 가지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라는 걸 보면은 사실 이게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이런 걸 해보려고 젠킨스나 여러 가지 CI 툴을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 자동화라는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이제 한번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이게 굉장히 스무드하게 배포가 되고 빌드도 잘 되고 하는데 그 빌드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됐죠. 근데 약간 제가 광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데브 툴즈, 소스 커밋, 소스 빌드, 소스 디플로이, 소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은 아주 굉장히 간편하게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교수님, 수주 마세요. 이 CI/CD에 대해서는 앞전 계속 제가 얘기 드리고 있지만은 이게 선택하기보다는 사실 계속 필수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신가요? 사실 CI/CD가 뭐 요즘에 갑자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그렇죠. 계속 나왔었던 말이고 요즘 들어서 이제 데브옵스랑 맞물려서 훨씬 더 이제 개발 쪽에서 이런 CI/CD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안전한 CI/CD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뭐 데브셋옵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요소가 포함된 어떤 CI/CD 혹은 네네. 데브옵스 요거를 이제 주제로 잡고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잘 요약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세션 4 아차하기 전에 안전한 CI/CD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기존의 CI/CD 툴 외에 이제 시큐리티를 도입해서 데브세옵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보안, 운영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하게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파일 세이프와 컨테이너 이미지의 보안 취약점을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규성님, 하시코프 솔루션에서는 오늘 또 어떤 솔루션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하시코프 솔루션 중에서는
이전에 시즌에서 들으셨던 볼트라고 하는 거를 같이 써서 안전한 CI/CD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즌에서는 볼트 가지고 저희가 OS에 대한 접근할 때, 뭐 SSH에 대한 OTP를 발급받는다던가 하는 약간 인프라적인 보안적 요소를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코드상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감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해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스 코드랑 같이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사실 다음 주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연장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스 커밋과 그리고 소스 빌드를 잠시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터리에 대한 내용을 잠시 언급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커밋입니다. 소스 커밋이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프라이빗 깃 리파이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제 외부 깃의 저장소를 가질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사실 깃에 대해서 깃 클라이언트, 여러 가지 깃 클라이언트나 그리고 깃 CLI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가 다 사용하다는 그런 이제 확장성이 사실 있고, 그리고 깃의 명령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대로 깃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리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네, 이게 그 GitHub 쪽이랑도 그냥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그렇죠. 네, 리포지터리? 이제 대신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게 약간 좀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프로토콜은 HTTPS랑 그리고 SSH 두 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안전하게 전송하거나 혹은 제가 즐겨 쓰고 있는 SSH를 하는데 전 사실 약간 편의성에 맞춰서 SSH 좀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SSH 인증을 통해서 이제 사실 안전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사실 퍼블릭이다 보니까 누가 어떤 일이 됐는데 SSL 로고를 분명하면 되지만은 사실 프라이빗 깃 리파이토리의 장점은 바로 이런 안전하지 않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계정 유출 및 접근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다른 점은 바로 이 여기에 올라와 있던 깃에 대한 커밋에 대한 메시지나 혹은 파일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 파일 세이퍼를 이용을 하면은 파일 세이퍼가 바로 이 악성 여부를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코드를 올리는 순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센터 부분의 이미지에 보시면은 파일 세이퍼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 이제 지금은 저기 미검사로 되어 있지만은 검사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악성 유무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단계에서부터 일단 바로 악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스 빌드는 사실 다음 주도 제가 언급할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덜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소스 빌드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자체 빌드 서버를 운영할 필요 없이 빌드 작업을 요청할 때만 리소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빠른 프로비저닝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 리소스는 사실 워크로드에 따라서 사용자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사실 개발자가 주로 이용하는 라이브러리나 툴들을 미리 구성해서 운영체제와 빌드런 타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 내용을 가져와서 쓰는데 사실 여기에 제일 장점은 소스 커밋에 있는 내용을 연동을 해서 소스 빌드에서 빌드를 하고 소스 빌드에 있는 내용에서 사실 빌드 전과 빌드 후 명령을 이용해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좀 더 쓰는 게 도커브에서 퍼블릭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와서 제가 원하는 커스텀 환경으로도 또 빌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소스 빌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스텀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기 네. 때문이죠.
궁금한 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게 이게 빌드를 할 때 서버가 이렇게 생성된다고 네네, 맞습니다.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면 결국 기존엔 저희가 CI/CD 파이프라인 설계를 하거나 빌드 서버를 만드는 그 빌드 서버가 항상 어딘가 이렇게 떠 있거나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약간 클라우드의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떴다가 빌드가 다 되면 죽는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되는 거겠죠? 네. 트리거링, 그러니까 소스 음, 커밋에서 트리거링 되면은 그때 소스 빌드가 되고 아웃 파일을 저장하거나 혹은 소스 디플로이를 해서 해당하는 서버나 PM이나 VM이나 다 디플로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소스 빌드는 사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임시적인 자원이에요. 그만큼 그 시간에 쓰고 빠지는 거죠. 결국엔. 음, 음. 네. 그러면은 교수님 오늘 네. 볼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볼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고요. 볼트는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적은 있긴 한데 네. 어찌됐건 컨셉을 보면 결국은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감한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겠다가 사실 볼트의 가장 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예전에 보셨던 SSH에 대한 OTP 패스워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암호화된 키밸류 스토어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를 뭐 롤링해주는 이런 관리형 같은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보신 이 그림으로 아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사람일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혹은 인프라의 어떤 서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뭔가 민감한 데이터를 얻고자 한다면 결국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즉 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실제 이 인가된 사용자만 볼트 내부에 있는 어떤 시크릿 정보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어떤 시크릿에 대한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혹은 누군가는 엑셀에다가 보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메모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관해주고 볼 수 있는 사람만 보여주게 하는 게 이제 볼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저번에 그때 저희 같이 웨비나 했을 때 그 볼트의 OTP 기능이 음, 굉장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그 서버에서 보안을 막을 때 이제 주로 그 포트에 대한 보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볼트에 있는 OTP를 사용을 하니 결국에 접속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비밀번호가.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공격자는 매번 그 바뀌는 비밀번호를 어떠한 연관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네. 봤을 때는. 맞아요. 그래서 왼쪽 위에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 좀 이런 보안적인, 그러니까 클라우드 향의 보안을 구축함에 있어서 음, 제로 트러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는 안전한 어떤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뭔가 통신 혹은 접근이었었다면 이제는 되게 퍼블릭한 망에서 항상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조차도 안전하게 우리의 어떤 안전한 자산을 관리한다. 라는 표현에서 이제 볼트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는 이제 오늘 구성해서 이 안전한 CI/CD에 대해서 전체 사실 파이프라인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늘 사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소스 커밋, 그리고 파일 세이퍼, 그리고 사실 소스 빌드는 다음 시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왜냐면 이제 이 한 개의 파이프라인을 맞추려고 하면은 사실 소스 커밋, 소스 빌드, 소스 디플로이, 그다음 전체 파이프라인 한 파이프라인 맞춰져야지 이 구성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 위에도 설명되는 것 같이 제일 처음에 개발자분께서 푸시 코드를 하고 나면은 그 푸시 코드 된 내용에 대해서 이벤트가 이제 풀 코드로 내용이 나오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파일 세이퍼가 동작을 하고 파일 세이퍼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아웃풋에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빌드를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로 나온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소스 디플로이를 통해서 해당 VM을 할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배포를 할 건지 아니면 베어메탈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전체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볼트 부분은 수석님 네. 여기는 어떤 식으로 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는 이런 빌드 파이프라인을 위한 어떤 플랫폼적인 역할, 그러니까 앞서서도 어떤 취약점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혹은 파일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혹은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어떤 검사, 이런 것들은 네. 약간 플랫폼 레벨이잖아요. 그런데 볼트 같은 경우는 실제 소스 코드랑 연계가 돼서 이제 코드 안에 들어갈 어떤 민감한 데이터라든가, 혹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띄우기 위한 컨피그레이션 상에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민감 데이터를 이 빌드 프로세스 자체에 녹아들어서 이제 음, 보안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킨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모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죠. 네. 네, 먼저 소스 커밋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스 커밋은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프라이빗 깃 리파이토리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품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가 있습니다. 그 예제는 뒤에 저희가 설명드릴 건데 거기서 들어가서 사용을 하시면은 저희랑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런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커밋이 됐던 내용 그리고 이제 이것들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HTTPS냐 음, SSH냐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파일 세포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서버 JS 파일을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안전이라고 표시가 되게 됐고요. 그 이유는 커밋에서 이런 식으로 파일 세퍼를 전체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요청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마치 이렇게 악성 코드에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서버 JS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나 띄우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이 다커 파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까지 만들어내는 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컨테이너 작업을 먼저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스 커밋에 의해서 해당 리파이토리의 도커 파일을 만들어 두면 저희가 소스 빌드 때 제가 만든 거는 이제 Node.js 컨테이너 빌더라고 하는 애가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드를 이동하는 거랑 설정이 매경 있는데 기본 제일 처음에 만들면은 아마도 설정을 통해 이제 새로 생성하게 되는데 그 생성할 때 제가 여기 보면은 이 도커 이미지를 빌드할 때 탑 디렉토리에 있던 도커 파일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를 해라고 명시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빌드 전 명령과 빌드 때 쓰는 명령, 그리고 빌드 후 명령 이렇게 세 개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왜 필요하게 되냐면은 저희가 사실 그 저희 빌드 이미지일 때는 이 Node.js 14가 지원이 안 돼서 제가 Node.js를 원래 설치되어 있는 걸 지우고 14 버전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Node.js에 대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혹시 필요한 명령들에 대해서는 빌드 명령을 추가를 시키는 부분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빌드 환경들이 저희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빌드 런타임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빌드 런타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Node.js가 있는데 이제 사실 버전이 저희가 여기 8, 9, 10만, 11만 지원하고 있어서 아까 전처럼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은 충분히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이 아까 제가 워크로드마다 다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CPU에 4기가, 4CPU에 8기가, 8CPU에 16기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 유닛도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릴 내용도 있는데 이제 소스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소스 빌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를 하게 되면은 1년의 작업들을 쭉 한 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트리거링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게 되면은 이런 성공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 어떤 작업을 했던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웃풋 결과 값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 거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랑 연동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레지스터리에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리스트를 하고 태깅을 하면은 여기처럼 현재 보안 취약점이 패스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보안 취약성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된 결과를 사실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동 부분, 소스 커밋, 그리고 소스 빌드, 그리고 소스 파이프라인, 그리고 파일 세이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컨테이너 레지스터리에 대한 보안 취약점 검사까지 내용을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그럼 네. 볼트에서 이제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소스 커밋이랑 저 이미지 레지스트리는 저 보안적인 측면만 봐도 사실 따로따로 써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음. 네, 일단은 볼트 쪽에서는 오늘 데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볼트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키밸류 스토어를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키밸류 스토어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안에 이제 NCP라는 경로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 안에다 제가 넣은 값들은 뭐 여기 보시면 뭐 DB에 대한 패스워드라든가 혹은 민감한 데이터라고 표현한 이런 데이터들, 뭐 스태틱 데이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유니코드만 잘 맞춰져 있으면 뭐 특수문자나 혹은 한글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같은 걸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접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기를 하면 암호화된 이런 패스워드가 보이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스워드와 관련된 값들은 결국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려놓은 샘플을 보면 저희가 샘플 코드 상에 볼트랑 연동되는 부분을 표기를 해놨고요. 볼트는 뭐 이번에 보시는 노드.js뿐만 아니더라도 뭐 스프링 클라우드나 자바나 혹은 뭐 C++, C# 되게 다양한 제품들 혹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런타임들하고도 이제 SDK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충분히 결합시켜서 잘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예제는 Node.js로 되어 있고, Node.js에서 볼트랑 연계하려는 이런 설정들, 그 설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인증을 받을 것인지, 사실상 이번 예제는 되게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저네임 패스워드 방식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사실상 훨씬 더 안전하게 하려면 토큰 방식이나 혹은 원타임만 쓸 수 있는 뭐 앱롤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는 값들은 여기 볼트에서 키밸류 시크릿을 읽어오겠다라고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 NCP 경로상의 MySQL 패스워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들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아님께서 실제 빌드해 주신 이 경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그 패스워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을 만드시거나 혹은 민감한 데이터, 그리고 어떤 로직상에서 필요한 어떤 상수값들, 특히나 이제 코드가 노출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상수값들이 없으면 사실상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추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뭐 마케팅적으로 필요한 어떤 VIP를 선정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은 사실 그 기획팀이나 마케팅팀의 노하우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네. 것들을 다 노출하지 않고 소스랑 결합할 수 있다라고 음,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동적으로 뭔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지금 아주 심각한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복잡하게 약간 뭐 이런 값들로 변경을 해놓고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티가 나면 좋으니까 제가 스태틱한 값도 변경을 해볼게요.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마도 보라색, 이런 퍼플로 되어 있을 텐데 네. 요거를 새로운 버전을 하나 만들어서 네이버와 하는 마케팅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린색으로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미디움 스프링 그린이라고 혹시 네네.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저런 이름이 값이 기네요. 있습니다. 그냥 그린이 네, 아니네요. 그냥 그린이 아니죠. 네, 저렇게 보통 그린이 넣어놓고 아니네. 네. 제가 리프레시를 하면 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네네. 수가 있고 지금 패스워드도 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네네. 사실 엄청 이렇게 예쁘죠? 동적으로 바뀌는 거는 좀 개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변경이 있을 때만 반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약간 개발적인 기교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보여드린 이제 하시코프 볼트를 써서 약간 소스 코드적인 부분에서 뭐 동작할 수 있는 시크릿 레이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색깔이 너무 이쁜데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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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제 안전하게 CI/CD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사용하는 기능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현재 예제로 쓰는 것들은 다 이그잼 코드는 깃허브에 제가 이거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간편하게 아마 따라 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혹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만약에 있으시면 네이버 클라우드 유저, 플랫폼 유저 그룹이나 혹은 하시코프 사용자 유저 그룹에 올려주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커멘트나 이런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볼트에 대한 홈페이지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아이덴티 베이스드 시큐리티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내용 이렇게 총 페이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앞에 한번 서두에 한 번 더 설명드렸지만은 CI/CD의 내용이 사실 연장선이라 바로 다음 주 내용도 사실 굉장히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제가 전체 저희 파이프라인이 다 돌아가는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션 5 극한 배포 이것은 CI인가 CD인가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다 에피소드가. 네. 사실 배포 자체가 만드시는 분들이 가장 고생하시죠. 그렇죠. 네, 네, 한번 맞아요. 만들어 놓고 잘 쓰기 위해서. 네, 음, 그렇습니다. 혹시 상인님 추가로 더 안내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벤트 내용입니다. 음, 제가 2편에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제 제 3편에서는 제가 소개를 못 드렸어요. 제가 참여를 못한 바람에 오늘 다시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금 두 분 입고 계신 티셔츠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네, 이 티셔츠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랑 하시코프랑 같이 제작을 한 까만색 어느 옷에도 잘 어울리고 아주 스타일도 제법인 그렇죠. 그런 네. 티셔츠고요. 그렇죠. 등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등 살짝 보여요. 네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질이 딱 입고 좋아요. 다니면 네.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바로 이런 티셔츠. 그렇죠. 엄청난 집중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자, 이 티셔츠를 이벤트 상품으로 드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면은 자, 총 6개 세션 중에 지금 4편 포함해서 하나라도 참석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따로 개별로 발송 드리는 그 설문지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은 거기서 총 20분을 추첨을 해서 티셔츠를 드릴 거예요. 네네. 다음 5편 국한 배포 이것은 CI인가 CD인가 목요일 10시 30분입니다. 목요일 10시 네, 30분 10시 30분. 달력에 메모해 두시고 네, 오늘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세션 진행해 주신 규성님, 창한님 두 분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 감사합니다. 시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